이런 채권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순수 할인 채권은 만기에 이자 원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원금을 이 순수 할인 채권에 적용되는 적절한 할인율, 요것을 R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순수 할인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채권의 발행 가격이 됩니다. 발행 가격이 된다. 확정 이자부 채권은 중간에 이자 지급이 계속되죠. 이자 지급이 되고, 이자 지급을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제곱 쭉 해서 나눠줍니다.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된다 그러면 이 R은 1년에 적용되는 이자가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두 번 지급된다 그러면 1 플러스 R에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이자를 할인율로 계산하면 되고요. 1년의 이자가 4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3개월에 한 번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플러스 R에 4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으로 할인을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확정 이자부 채권이 있다. 자, 이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유가증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가증권. 채권의 권리를 표창한 증서로서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있다. 지금 이 채권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80회 사채권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금 100만원 정했습니다. 100만원짜리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이 쿠폰입니다. 쿠폰. 이게 이렇게 쿠폰을 만기가 되면 이거를 쿠폰을 띄어서 제시를 하면 이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 이자부 채권, 확정 이자부 채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자부 채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뒷면에 뭐 만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액면가액이 있고요. 액면가액 페이스 밸류가 있고, 만기는 머티리티, 만기는 뒷면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회사채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채권의 가치평가에서 예제 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가 20년 후이며 액면가는 100만원인 순수 할인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단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순수 할인 채권인데 0년도부터 10년도, 20년도 했는데 중간에 이자 지급이 한 번도 없다가 만기에 액면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100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몇 승요? 20승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계산하면 14.86만원으로 이것이
만기가 20년, 액면가 100만원인 순수 할인 채권의 발행 가격이 되겠다. 발행가액이 되겠다. 예, 현재 가치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희망 주식회사는 액면가가 100만원, 만기가 3년, 그리고 액면이자율 8%, 단 이자는 매년 말에 한 번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한 번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 액면이자율은 8%인데 시장이자율은 틀립니다. 이 채권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입니다. 이 채권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이다. 시장이자율은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매일매일 변동한다. 시장이자율은. 따라서 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 채권의 발행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8%인 경우 채권의 발행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10%인 경우 채권의 발행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현금 흐름을 쭉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뒷페이지에서 볼까요?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현금 흐름을 먼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0년도, 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채권을 발행하는데 1년도 말에 지금 액면 이자율이 8%였습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은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1년에 한 번 지급되니까 이 100만원에 액면 이자율은 지금 8%였는데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곱하기 8%를 한 것을 8만원만큼 매년 말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만원, 8만원, 8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만기는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니까 3년도 말 시점에 원금 100만원 여기까지, 페이스밸류 1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도 말에 8만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 2년도 말에 8만원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 3년도 말에 108만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 8%인 경우, 1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자율이, 자, 먼저 6%인 경우는 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R이 6%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6%, 1.06의 제곱, 1.06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105.35만원. 즉 105.35만원은 액면가 100만원보다 더 큽니다. 액면가 100만원보다 더 크다. 시장에서는 6% 이자를 주면 적당한데, 6% 이자를 주면 적당한데, 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8%라고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더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액면가의 100만원보다 더 높은 가치 105.35만원으로 발행이 된다. 이러한 채권을 우리가 할증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할증채. 자, 시장이자율이
6%인 경우에는 할증이 되는 채권이고요. 시장이자율이 8%이면 액면이자율이 8%인데 시장이자율도 R이 8%이더라. 그러면 8만원 나누기 1.08 더하기 8만원 나누기 1.08의 제곱 더하기 108만원 나누기 1.08의 3승 이렇게 시장이자율만 바뀌는 겁니다. 6%에서 8%로 그렇게 계산하면 이건 계산 안 해봐도 100만원 딱 나옵니다. 예.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이거는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딱 똑같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증 이런 개념이 없고요. 예. 발행이 액면가액대로 발행이 된다. 그래서 액면채 이렇게 부릅니다. 액면채. 시장이자율이 10%였다. 그러면 R에 10%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95.03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채권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은 10%인데 회사에서는 액면이자를 8%밖에 안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더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만원보다 액면가의 1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5.03만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할인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할인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높으면 이런 경우는 할증 발행이 된다 이렇게 부르고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중에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할인 발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엑셀에 활용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 보기 전에 161페이지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 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은 우리가 자산 보유자가 양도하는 자산의 현금 흐름과 신용도의 기초에서 발행한 증권을 우리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대표적인 자산 유동화 증권에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은 Asset Backed Security에서 ABS다 이렇게 부르는 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고요.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중에서 주택저당 채권만 몰게이지 GAG죠. 몰게이지 백히드 시큐리티 이것을 우리는 MBS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BS, MBS 이러한 채권도 있구나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 몰게이지 백히드 시큐리티 미국의 몰게이지 백히드 시큐리티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가치평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란 건 다 아시죠? 기업의 출자의 증거로 나타내는 주식회사의 출자의 증거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식은 일단 주식을 우리가 사면 매매를 하기 전까지 들어오는 것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식을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를 한다고 하면 보유를 할 때 들어오는 수입은 배당밖에 없다. 그리고 매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배당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본적인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은 우리가 1기간을 가지고 있다. 한 기간만 보유를 한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 P0는 배당이 D1 지금 우리가 D0 이러면 D0는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D0는 이거는 주주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고요. 1년도 말에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D1 플러스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년도에 주식을 매각한다. 그러면 P1 1년도 말에 주식의 가격 프라이스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주식을 1년도 말에 가치를 한번 보자. 그러면 1년도 말은 또 P1은 이제 D2 나누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2에 판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P2에 또 팔지 않으면 P2는 D3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고 P3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P1에다가 집어넣고 또 P2에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 간다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P0는 D1 나누기 1 플러스 R D2 나누기 여기 D2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제곱 그렇게 되겠죠. 또 D3가 되면 1 플러스 R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세 번 나눠지니까 3승 계속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당 결국은 1년도 말에 배당 D1, 2년도 말에 배당 D2, 3년도 말에 배당 D3 이것을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계속 할인해 준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순화된 배당 평가 모형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단순화된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것은 배당이 일정하게 즉 D1과 D2, D3 매년 일정하게 영구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주식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자. 배당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당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이익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를 쓰게 되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하면 매출총익, 그 다음에 판관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과 이렇게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등 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죠. 비용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배당으로 주고 일정한 부분은 기업에 유보를 해서 남겨놓는다. 당기순이익 중에서 계속 감가상각이 되면서 일정하게 우리 판관비, 매출원가와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감가상각되는 부분만큼은 재투자를 하자. 요런 부분만큼은 재투자를 하고, 즉 재투자를 하는 금액만큼만 유보로 남겨놓자. 즉 생산 능력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기존의 생산 능력만을 유지하는 속에서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다 배당을 하자. 이렇게 되면 성장이 없게 됩니다. 성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없는 기업의 주식 보통 그래서 성장 없다. 제로 그로스 스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D1이 계속 꾸준하게 D1 배당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3승. 사실은 두 번째 D1은 이게 D2지요. D2인데 D1과 D2가 같고 D1과 D3가 같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영구연금, 페퍼투이티,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는 초항 나누기 1-0B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초항은 D1 나누기 1 플러스 R이고 1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이 곱해진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면 밑에 식이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 빼기 1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R분의 D1 이렇게 되니까 지워지고 하면서 D1 나누기 R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식이 C 나누기 R이었죠. 똑같습니다. C 대신에 D1만 들어갔다. D1 나누기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성장 없는 주식을 영구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1년도 말에 D1, 2년도 말에 D1, 3년도 말에 D1, 4년도 말에 D1 계속 D1만큼 제로 성장 모형, 제로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배당금이 연금과 같이 지급되는 이런 주식의 가치는 D1 나누기 R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 주식회사가 매년 주당 3,000원씩의 배당금으로 영구적으로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대하여 15%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면 여기 R이죠. R. 이 주식의 주당 가격은 얼마인가? 매년 주당 3,000원씩의 배당. 이게 D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1 3,000원 나누기 15% 이렇게 해주면 2만원 이렇게 계산되겠다. 이런 주식은 2만원 정도가 되겠다. 뭐 호주 주식들 중에 광산주 같은 경우에 배당이 12% 정도 이렇게 주는 배당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12%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의 주식은 사실은 이 배당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배당 소득세가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3,000원 그러면 3,000원 여기서 배당 소득세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배당 2천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통 14% 배당소득세 그렇게 하면 14%에 또 요거에 대해서 10% 14%에 10%가 소득할 주민세 이래서 전체 하면 14%에 1.2를 곱한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서 1-0.154를 해주게 되면 3천만 원 곱하기 0.846만큼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후 배당으로 고려한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배당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3천원 곱하기 0.846 나누기 0.15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산이 돼야만 됩니다. 예. 뭐 이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 거고요. 우리는 예제에서만 본다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장 없는 주식을 한번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성장이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컨스턴트 일정한 성장 컨스턴트 그로스 모델이다. 그래서 일정 성장 모형 혹은 항상 성장 모형, 꾸준하게 성장한다.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G%만큼 성장을 한다. G%만큼 성장을 한다. 그래서 배당이 D1 이렇게 되는데 1년도 D1에다가 G%만큼 배당이 성장하니까 2년도에는 D2는 D1에다가 1 플러스 G%만큼 배당 성장이 일어나는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또 D2에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하니까 D3는 D1 곱하기 1 플러스 G의 자승이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D4는 D1에다 1 플러스 G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일정 성장 배당 평가 모형은 계속 성장이 일어난다. 계속 꾸준하게 성장이 일어난다. 사실 이러한 기업도 드물죠. 보통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 기업에도 이런 제품 수명 주기를 도입을 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기업이 꾸준하게 이러한 형태로 보통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도입기 여기 급격하게 성장하는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패턴들을 보통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성장 모형 정도가 이렇게 보통 보는데 우리는 다단계 성장 모형, 이런 것을 다단계 성장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단계 성장 모형 같은 경우에는 예제 연습 문제에서 한번 이런 다단계 성장 모형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정 성장 모형 매 성장이 G%만큼 동일하게 성장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일정 성장 배당 평가 모형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항 나누기 1-0b 이렇게 되면 초항은 d1 나누기 1 플러스 r이 되고 1 마이너스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이 곱해졌고 1 플러스 g가 곱해졌죠. 이렇게. 그래서 매번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가 다음항 계속 곱해지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빼기 1 플러스 g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r분의 d1 이렇게 됩니다. 지워지면서 r 마이너스 g분의 d1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단 분모가 0보다 커야만 되겠죠. 왜? 주식의 가격은 0보다는 항상 큽니다. 유한 책임,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0보다는 크다. 따라서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 R은 G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가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G는 그러면 항상 성장을 할 때 G는 어떻게 되느냐? G는 앞에서 얘기했던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주고 나면 우리가 배당을 주는 것을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당기순이익이 100이면 배당을 60을 줬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배당 성향은 6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유보를 해놓는데 이 유보는 재투자를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40%가 그럼 재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요런 것을 유보 비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보 비율에서 재투자의 수익률을 얼마나 올리느냐. 요 재투자의 수익률은 보통 우리가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 리턴 on equity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통 쓰면 유보 비율에다가 이 ROE만큼을 곱해서 계산된 것을 보통 성장률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는 유보 비율에다가 재투자 수익률 앞에 재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재투자 수익률인데 이 재투자 수익률은 ROE 보통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성장 배당 평가 모형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4번입니다. 미래 주식회사는 금년도에 주당 1,000원씩 배당하였다. 이 회사의 배당금은 매년 10%씩 증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10%가 성장률입니다. 금년도에 주당 1,000원씩 배당하였다. 이것은 D0입니다. 왜냐하면 하였다는 과거죠. 과거기 때문에 이미 한 것이고요. 그래서 D1이 아니고 D0가 된다. 이러한 증가율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 회사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15%일 때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D0가 1 플러스 G만큼 이렇게 된 것이 D1이 되는데 금년도에 주당 1,000원씩 배당하였다. 이것은 D0입니다. D0에 10%씩만큼 증가를 한다 했으니까 1 플러스 0.1 하게 되면 D1은 1,1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00원을 R은 15%이고요. G는 10%이니까 0.05로 나누어 주게 되면 20이 곱해지죠. 그래서 22,000원 이렇게 되겠다. 일정 성장 배당 평가 모형으로 기업의 주식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 기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장 기회와 주식 평가 모형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것은 성장이 없을 때의 주식의 가치, 여기에다가 성장 기회에 대해서 성장 기회를 따로 띄워놓고 현재 가치가 얼마나 더해지느냐. 그래서 현재 주가는 성장이 없을 때의 주식의 가치에다가 성장 기회의 순현재 가치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성장이 없는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순이익을 순이익을 다 배당으로 준다고 하면 결국은 D1 성장이 없을 때는 EPS1, D1은 EPS1이다. EPS1이란 것은 earning per share입니다. 주당 순이익이다. 주당순이익. 전체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이렇게 기업이 발행한 발행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EPS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유보를 하지 않고 다 배당으로 줘버린다고 하면 D1은 EPS1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R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식에서 R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성장이 없을 때는 P0는 결국 EPS1 나누기 R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에 성장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장 기회를 성장 기회의 순현재 가치를 더해주면 새로운 주가가 이렇게 되겠다. 결국 성장 기회의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net present value 여기까지는 NPV죠. NPV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NPV 순현가 순현재 가치 of the gross opportunity. 그래서 성장 기회의 net present value 순현가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성장 기회만을 따로 띄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것을 더해주면 우리가 현재의 주식 가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장이 없는 주식보다는 성장 기회가 많은 주식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들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성장 없는 주식의 현재 가치에다가 성장기의 순현가를 따로 띄어서 본다 그러면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